권준 선수는 보디빌딩의 진심이고 말 그대로 좀비. 송진우 선수 항상 극강의 정신력. 한 분야에서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 동반자일 수도 있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이제 석촌역에 위치한 세인트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오늘 거물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좀비 권준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IFBB 클래식 피지크 프로로 활동 중인 권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깨랑 팔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권준 선수 루틴에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총 몇 가지 운동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 해도 되나요? 네. 네, 오늘은 이제 후면 어깨 운동 종목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보면은 가슴 근육 대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평 외전에서 후면 상하근을 발달시키는 동작들의 볼륨이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 운동을 해도 앞만 단축되는 현상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후면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오늘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종목으로는 리버스 케이블 플라이 동작과 그리고 덤벨 이용해가지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가슴 대고 하는 운동 두 종목을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즘 매번 이렇게 수면 활성화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런 편이에요. 위에서 이제 할 때 하면은 고관절을 접은 상태에서 어깨만 빼주기 좋아요. 근데 일자로 하면은 고관절을 빼서 이렇게 앞으로 숙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위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 손만큼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훨씬 더 이 몸의 축의 고정을 더 잘하기 쉽다. 그래서 서서 할 때는 살짝 위에다 두고 하는 게 좋고, 앉아서 하면은 어깨 라인에 두고 하는 게 좋다. 수축에 집중하는 운동과 신전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 이 두 가지를 첫 세트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전에 집중된 운동을 하면은 컴파운드 세트로 묶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모근 운동을 하면은 팔을 이렇게 벌리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뒤로 접는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후면 상하 운동하면은 이걸 벌리는 동작뿐만 아니라 접으면 자연스럽게 승모근도 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승모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어깨 운동에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깨 운동하면은 팔을 드는 동작들이 많은데 승모근의 기능 자체가 상부, 중부, 하부 다 팔을 상방회전, 경합골을 상방회전하는 기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승모근을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어깨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방회전하는 기능이 좋아지니까 어깨는 드는 동작이고. 이 후면 어깨 같은 경우에 몸을 크게 봤을 때 안쪽 승모근, 능형근 있는 라인에서부터 이 견갑골 그리고 이제 후면 상하근 있는 라인까지 붙어져 있는데 이거를 한 동작으로 다 접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견갑골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후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약간 전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면 상하근을 늘려주고 여기서 이 움직임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상완골의 수평 외전되는 움직임인 거예요. 상완골의 수평 외전이지 견갑골의 후인되는 움직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견갑골 약간 전인시킨 상태에서 이 움직임만 쓰게끔 노력을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승모근으로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후면 상하근에 집중을 잘해줄 수 있다. 이걸 한 번에 다 접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승모근에 힘을 많이 뺏기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올바르게 앉는 게 먼저 중요해요. 일단 우리 발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이게 앉을 때 애매하게 이렇게 엉덩이가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이게 항상 햄스트링이 완전하게 늘어나 있는 형태에서 앉아야 고관절이 접혀 있고 그 고관절을 접혀 있는 상태에서 골반 따라서 그 척추 따라서 견갑골 따라서 상완골을 받쳐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흘러내리게 앉으면 안 되고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고관절이 살짝 접히게끔. 그러고 나서 허리를 세워 앉고 잡는 거예요. 다리는 약간 벌려있는 상태에서 지지. 앞에서는 발, 뒤에서는 엉덩이, 지지. 그 중간에서 상체가 논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강력한 운동성이 발생되려면 아주 강력한 안정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운동성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안정성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후면상하근의 기능은 뭐다? 상완골의 수평 외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상체가 숙여져 있거나 뭐 들려져 있는 각도 따라서 당기는 방향에서 그대로 어깨 높이 방향으로 수평 외전인 거예요. 이 팔꿈치 뼈 따라서 견갑골 있는 라인이 팔꿈치 뼈 따라서 견갑골 있는 라인과 가까워지면 사실 후면상하근은 쓰이는 거거든요. 결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막 억지로 어떻게 당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수평 외전된 상태에서 팔꿈치만 구부려서 그냥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모근으로 이렇게 뒤로 당기려고 하면 안 되고 견갑골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찢는다는 느낌이 돼야 된다. 찢는다는 느낌이 돼야 후면상하근의 고립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이걸 뒤로 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페이스 풀이라고 해서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빼서 찢는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가벼우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정치 1등 하는 거 아니야? 여덟, 아홉. 1등 하겠는데?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선 살짝 위에 볼게요. 그렇죠. 아홉. 오케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오버헤드 프레스,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스, 어깨 운동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서서 혹은 앉아서 등받이 없이 하는 숄더 프레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등받이를 대고 하는, 흔히 하이 인클라인 숄더 프레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사람의 팔을 보면은 팔이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요. 그럼 여기서의 가동성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면상하근의 고립을 좀 잘 쓰려면 하이 인클라인 숄더 프레스를 통해서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만 밀어도 잘 쓰여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게 팔을 완전히 이렇게 어깨를 완전히 굴곡시켜서 귀에 붙이는, 그래서 하부 승모근을 수축시키면서 이 견갑골을 완전히 상방회전시키는 기능을 좀 못 쓰게 되거든요. 서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뭐 등받이 없이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등받이 대고 하는 이런 숄더 프레스를 골고루 배 앞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아무래도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면은 전면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서 상완골이 내외전되면서 수축되기 때문에 이 측면 상하근도 좀 무게를 받거든요. 근데 등받이를 대고 하는 하이 인클라인 숄더 프레스는 측면 상하근의 개입은 좀 적어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놓고 등받이 대고 하면 윗가슴이랑 같이 쓰여서 전면 상하근의 발달을 이루기 좋고, 이런 숄더 프레스는 윗가슴 대신 이제 전 측면을 좀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이 좋다. 6개 할 겁니다. 보조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가? 오케이. 여섯, 두 개다. 일곱, 여덟. 오케이. 와, 좋아 시원. 진짜 세다. 좋았어 시원. 둘, 셋, 넷. 정시윤! 정체절 때안 할 거야! 됐어. 보여줘! 됐어. 가자! 7. 집중. 오케이. 네. 본인만의 의자 맞추는 꿀팁 있어요? 혹시? 이것도 앉아봐야 되는 것 같아. 앉아서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등받이 일자인 거는 떨어졌을 때 턱이 턱 당겼을 때 턱 밑으로 딱 떨어져야 돼요. 턱이 딱. 엉덩이 의자 똑바로 세팅해서 끝까지 붙여 앉고 턱 떨어져서 맞을 때 이렇게. 턱까지 딱 가동 범위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업라이트로 동작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보다 훨씬 더 승모근의 개입도를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 삼각근과 이 승모근의 좀 협응화 능력을 통해서 활성화시켰다면 이번에는 업라이트로 동작은 이제 측면 삼각과 승모근의 협응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른 근육과 협응해낼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먼저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고립해가지고 측면 삼각근만 쓰는 혹은 고립해서 후면 삼각근만 쓰는 그런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안정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많이 뭐냐면 업라이트 동작하면 사람들이 든다고 해서 자꾸 등을 이렇게 모아서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경합골의 상방회전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하냐면 손 두고 엉덩이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견갑골이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날개뼈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떨어진 이 각도가 30도에서 35도 정도 되거든요. 인간의 정상적인 각도가. 그래서 실제로 어깨 재활 운동할 때도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고 이 각도 그대로 팔을 드는 스캡션 동작을 되게 많이 해요. 견갑골 상방회전은 어깨에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이 안에서 상완 골두가 정상적으로 잘 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몸 왜 이렇게 좋아? 아, 예. 지겠는데. 이게 정상, 뭐야, 허리. 술 드셔도 되겠다. 와, 몸이 진짜 좋다, 근데. 저 이런 몸 진짜 오랜만에 만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각도가 그대로니까 이거를 엉덩이만 살짝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 그대로 팔이 약간 앞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네. 이 각도가 멀어지잖아요. 이 각도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이 어깨 각도 그대로 해서 견갑골이 이렇게 상방회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서 들어 올리면서 위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 그래서 하부 승모근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손으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어느 한쪽이 고정되면 어느 한쪽이 회전돼요. 어느 한쪽이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고정이 안 되면 다른 한쪽이 고정돼요. 그러면 손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잡았잖아요. 처음 잡았을 때 손의 어떤 이런 닿아지는 면적과 동작을 진행하면서 닿아지는 면적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깨가 안 돌아요. 그럼 어깨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업라이트로 부상 안 입으려면 손가락 처음 잡았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밑에부터 위에까지 똑같이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손목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어깨가 회전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따라하세요. 앞으로, 뒤로 들면 안 돼요.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오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자세가 손이 아니라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도 모이는 거죠. 일곱, 아홉. 자세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안 해봐가지고.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걸 만들었죠. 저는 이제 전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조금 각도 줘가지고 이렇게 프레스로 타겟을 해서 이거를 따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꾸 무릎을 구부리면 여기도 덜렁덜렁하니까 이게 제대로 못 들거든요. 고관절만 살짝 맞아. 빼줘. 하나, 둘. 땅 다 들었을 때 약간 쓰는 느낌이어도 돼요. 그렇지. 셋, 넷. 좀 더 좁게 잡아보실래요? 손가락 끝에 걸쳐보세요. 손가락 끝에. 들어 올려지면서 자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 올리면서 이 상완골이 왜 회전되는 게 아니라 내 회전된다. 팔이 이렇게 돌면서 들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깨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높게 들리는 거죠. 들어 올렸을 때 허리는 펴줘야 돼요. 네, 허리 펴지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그렇지. 허리가 아직 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힌지만. 그렇지. 근데 기능이 아직 그렇죠. 5개만 더. 하나, 아, 둘. 이거를 PT. 셋. 이거를 막 어디 고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오케이. 근데 확실히 안 하던 운동이라 제가 이쪽 기능이 딸리나 봐요. 그냥 바만 들어서 힘든 거 보면.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측면상근 운동의 꽃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넘어갈 겁니다. 이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극 위주로 집중해서 여러 가지 덤벨 이용해서 드랍 세트 이용해서 그리고 어센딩 세트 이용해서 동작 진행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은 저보다 진짜 좋아요 지금. 아까 이따 보시면 놀랄걸요? 몸 진짜 좋으신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으면 안 되는데. 열. 하나, 횟수가 해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아우, 다 들어간다. 나이스. 이 승마사각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근 중에서 전면, 측면, 후면이잖아요. 이제 전면, 후면 같은 경우에는 방추형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의 결이랑 섬유가 같은 모양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단축성 수축을 했을 때 발달도가 높다면 측면 사각 같은 경우는 방사형 근육으로 근육의 모양과 결이 비스듬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장성 수축을 했을 때 어떤 발달도를 높게 이루기 유리하다. 그래서 들고 천천히 내리는 연습을 하면은 측면 사각근 같은 근육은 훨씬 더 발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아우, 오늘 운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전 선생님과 같이 운동을 같이 진행해 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하지 않던 운동들도 많아가지고 오늘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또 열정적인 시윤 씨랑 운동해서 저도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고 예, 올해 다 죽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올해 목표 다 부셔버립시다. 화이팅! 화이팅!